지금 나와 있는 강서구청장하고 포항시장 정도입니다만은 3-10번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 공천에 대해서 윤석열이 관여를 했다. 여기저기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을 문제 삼으면서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게 당시 전화를 받았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주장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공천 문제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포항시장 등 경북 지역 지자체장 공천 권한이 있는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중앙당에서 재심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현역 의원의 이름을 여럿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해놨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가 정권 초기라서 아마도 윤핵관과 거대관 또는 명핵관 간에 상당히 권력 다툼이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놓고 윤석열의 친구 그룹들, 친위 그룹들, 친윤 그룹하고 그다음에 김건희와 명태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인이 아이들 같은 요 그룹들이 서로 공천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막 그 안에서 서로 나눠 먹었겠죠. 누가 독식을 했다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전쟁이었을 테니까 줄 건 줄고 받을 건 받으면서 나눠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강서구청장 건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이 원하는 애를 박은 이런 사례라고 치면 포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핵관이 원하는, 명태균이 원하는 사람을 박은 케이스잖아요. 그럼 공평하게 이준석은 양쪽에 하나하나씩을 똑같이 정수로 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폭로가 나온다 그러면 비슷하게 윤핵관을 밀어줬던 다른 공천, 그리고 명핵관을 밀어줬던 다른 공천은 구분해가지고 앞으로 1대1 사이즈로 해갖고 폭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권력을 분할해본 이 두 그룹이 말하자면 지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을 앞두고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다 가져야겠다라는 욕심 하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작업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즉 지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갖고 총선에서 이른바 공천권을 독점하기 위한 내부적인 분란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었고 그 와중에 윤핵관들에 대한 일종의 김건희의 무슨 여러 가지 의혹 조작들, 그리고 준석이를 비롯한 김종인 키드들의 윤리위 제소,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 있었던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묘한 투표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양쪽의 세력 다툼에 의해 갖고 일어난 내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똘똘하고 힘쓰고 자기 입장 내세울 만한 놈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낙수 효과를 누렸던 어부지리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김기현이었다는 거예요. 김기현. 그러면 그 김기현을 밀어 올려가지고 그 자리에 세운 배우 우리가 늘 그거를 궁금해했잖아. 김기현이 어떻게 해서 당대표 위치까지 올랐을까? 지역의원이 땅 장사 좀 해본 거 말고는 그닥 어떤 정치적으로 연결고리나 영향력이나 지명도가 크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의심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위세당당한 이준석, 인기가 제일 좋던 이준석을 윤리위로 몰아내고 그리고 나중에 무명에 가까운 김기현을 나경원이나 권성동 같은 쟁쟁하던 중진들을 제끼고 지금의 그 당시에 당대표 자리에 만들었던 인물의 배후에도 명태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즉 김기현의 당대표 당선에 관련된 배후에는 명태균이 어떻게 엮여져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실마리도 앞으로 터져 나와야 돼. 우리가 관심 깊게 파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명태균을 나쁜 놈을 만들려고 하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창원산단 관련된 추가 의혹이었는데 명태균 지인의 가족이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니까 이미 알 건 다 알려져 있는 거였죠.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 발표 전에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산단 부지 매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창원시에 거주하는 명모 씨가 이들 부지 중 총 10필지 6,431제곱미터를 후보지 발표 약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발표 직전인 지난해 2월 사이에 매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명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이 틀리면 처가한테 좀 하든지 해갖고 좀 덜 티나게 해야지. 거기 토지 소유주 중에 명씨가 있으면 너무 티나잖아, 명씨는. 명씨 몇 명이나 된다고. 명시면은 친척 아니에요? 지인이라고 하기보단 친척. 그 직접적인 친척이겠죠. 물론 그냥 먼 친척인데 명씨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보면 명씨에서 더 쉽게 느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5개월 전에 이걸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개월 전에 아니 7개월 전. 7개월 전에 이제 이미 그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줬는데 7개월 전이라니까 이게 언제냐면 2022년 7월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그때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명태균한테는. 당연하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사라고는 해야 되겠는데, 야, 여기 산다니와 그러면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라 그랬냐면 땅점을 받았다는 거야. 땅을 봤는데 땅이 잘생겼어. 이게 기가 막히게 생겨가지고 이게 그냥 앞으로 무속적으로 그냥 떼돈이 될 땅이야. 그러니까 그 땅을 사라고 점을 봐줬다는 거예요. 주소를 불러줘 가면서 거기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사라고 번지수를 불러줘 가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증언하더라고. 그 명태균이 권해서 산 건 맞지만 그 당시에 무슨 산단 들어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이런 거고 명태균은 자기가 평소에 그 여러 가지 그 명리학을 비롯해서 성명학을 비롯해서 뭐 저기도 잘했다잖아. 꿈 해몽도 잘했으니까 당연히 저 삼각산 삼각산 형태 보고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 소리도 할 줄 아니까 직관에 가까울 정도로 땅 운세도 기가 막히게 본 거지. 딱 보는 순간 저 땅은 심상치 않은 땅이구나. 떼돈이 될 땅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그걸 사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네. 참 본인의 한 말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가서 조사해봐. 내가 돈 한 푼 받은 거 있나? 땅 한 떼기 산 거 있나? 내 이름으로 된 주식 한 주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너 진짜 찾을까? 나한테 맡기면 더 쉽게 찾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이익을 노리고 명태균은 공천장사 내지는 국가 정보들을 팔아먹은 행위로 인하고 파렴치한으로 점점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두한 PD님이 고단세 찾았어. 명시, 중국과 한국의 성시이다. 2015년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29,110명으로 조사되어 한국 성시 인구 79위이다. 우연의 일치겠죠. 딱 보니까 2,500분의 1이네요. 둘이가. 아니 그러니까 29,110명 정도 한 3만 명 정도 있다 치자. 그 중에서도 창원에 하필이면 살아. 명시가. 그럼 몇 명이나 될까? 전국적인 분포로 따져놓고 봤을 때 진짜 한두 명 한 1, 20명 있으면 귀한 건데 그중에 이제 돈 없는 사람 빼고 미성년자 빼고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진짜 웃긴다. 아유. 그래서 우리 태균이 이제 못 나온다. 이제 가면 갈수록 죄가 무럭무럭 쌓여지고 있는데 진짜요? 네. 진짜 그 무럭무럭 쌓이는 거 맞아? 안 나오는 거 맞아? 끝났어? 끝났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미 들어가자마자 김소연은 자취를 감췄고요. 아 김소연 변호사. 지금 별도로 창원 지역에서 따로 오던 자기 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 또? 예, 따로 있대요. 추가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김소연은 무료로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변호인들이 자기 변호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언론 인터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준석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명태균에 관련된 얘기 없고 준석이가 큰 거 깔 거야. 준석이가 내 메신저야 이런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명태균 본인에 대한 얘기나 본인의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명태균이 열받아서 막 밖에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혀 외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송 작가가 예언했던 아마 사람들 찌질이를 오세훈, 이준석 뭐 만나는 새끼들마다 다 네가 대권 주자라고 얘기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 걸로 네, 밝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명태균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3-13이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명태균 씨가 깊숙이 개입했고 명 씨가 차기 대통령을 이준석으로 지목한 사실이 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명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서울시장 국민의힘 경선 다음 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를 꼭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판을 짰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이준석 오세훈 선거 때 실시됐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존재하고 검찰도 이미 확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하고는 뭐 창원 산다 뭐 이런 거 받아 처먹고 뭐 홍준표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거고 이준석한테도 공천이 됐든 뭐든 받아 처먹었겠죠. 오세훈한테는 안 받아 먹었겠냐는 거야. 4번이나 울면서 감사하다고 다 했던 오세훈이한테 무슨 욕을 안 했겠냐고. 좀 오세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애들 급식 끊는다고 해갖고 정치 생명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10년 만에 지금 다시 권토중래 해갖고 서울시장이 된 거고 차기 대선 현재까지는 한동훈과 그 유력한 1, 2위 그룹을 지키고 있는 건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이 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누가 나를 밀어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세훈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오세훈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 무사히 살아나와가지고 차기 대선에서 자기를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은 지금 자기는 뭐 택도 없는 소리에 내가 고발장 써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꽁꽁 서울시하고 명태균하고에 있었던 거래관계를 감추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 명태균 게이트를 널리 확대해가지고 사실상 기존에 있는 차기 이 현재 국진당 안에서의 대권 후보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나중에 새로운 보수의 어떤 대표를 옹립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낙마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1대1 구도를 가면 또 51대 49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메인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